주진우 라이브. 2020년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느냐 한풀 꺾이느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아직 정점은 아니다. 지금은 전국적 대유행 위기를 앞두고 있는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이번 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느냐 마느냐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얼마를 주느냐,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시대의 전환에 조정은 의원은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서 일부 재원을 마련하자, 이런 안을 내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대표 후보들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새 후보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8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 중에 아직도 연락도 안 받고 검사도 거부하는 신도가 1,3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익명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자료를 경찰이 압수해 갔는데요. 이 사랑제일교회 디지털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김민지 경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를 세 분을 어렵게 모셨는데 차라리라니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반성하고 사과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내내 집에만 머물러 있다는 분들 많은데요. 집에 콕 하고 있는데 힘들었다고요? 아니요, 나는 청소하느라고 즐거웠어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늘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는데요. 마스크 잘 쓰고 계시죠? 꼭 쓰셔야 됩니다. 손 깨끗이 씻고.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고 우리가 계속 강조했는데요.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다 함께 이겨냅시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코로나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의견 받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3805님, 그 언젠가 나를 위해 시사를 던져주던 단발머리 주진우 라이브. 왜 이런 거 저 시키는 거. 단발머리 휘날리며 늘 진실을 쫓겠습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시사인 임지영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집에 잘 있었습니다. 집에서? 네. 콕 했어요? 아이들이 나가자고 안 탄가요? 네, 뭐 익숙해져서 나가지는 않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조금 걱정됐어요. 뛰어서. 네. 가만히 못 있어가지고요. 네. 나가자고 하면 매를 들거나 그러지 않죠? 네, 놀이터 잠깐 나갔다 오기도 합니다. 네, 마스크 쓰고요. 네. 네. 아이들 때리고 그러진 않죠?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임지영 기자는 인격자니까요. 코로나 현황 좀 볼까요? 영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266명 늘었습니다. 3일 연속 300명대였다가 200명대로 줄어든 건데요. 주말이라서 검사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네, 11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였죠. 이 기간에만 총 2,895명 확진됐습니다. 수도권 감염 걱정입니다. 네, 오늘 해외 유입 8명을 제외한 258명이 지역 발생이고요. 서울이 97명, 경기도가 84명, 인천 20명 등 수도권에서만 201명이 나왔습니다. 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 조사를 했는데 34명이 추가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 총 87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추가 전파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가 총 21곳인데요. 이들 장소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115명 정도 됩니다. 아이고, 넓기도 하고 멀리도 갔네요.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떻습니까? 6명 추가돼 누적 41명이고요.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에서 2명 추가돼서 182명입니다. 예배, 대면 예배 조금 좀 하지 마라. 온라인으로 해라. 그리고 원격 예배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면 예배 직접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본 경우 많았죠? 네, 대면 예배 금지됐는데요. 대체로는 잘 지켜졌습니다. 서울은 94%가 원격 예배하거나 아예 예배를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훌륭합니다. 네, 그럼에도 231개 교회가 대면 예배로 적발됐고요. 그럼에도 231개 네, 교회? 그중에서 17군데는 20명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네. 네. 대부분 잘 지키려고 노력했네요. 네, 경기도는 420여 개로 4.2% 정도고요. 부산에선 좀 많거든요. 270개 교회가 대면 예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에서 목사님들이 예배를 거둘 수 없다. 종교 탄압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요. 작은 교회는 여건상 비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들기도 했고요. 20명 미만이면 괜찮은 줄 알았다는 그런 입장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말하면서 예배 금지에 따를 수 없다. 이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네, 대부분 잘 따르고 있는데요. 몇 개 교회, 아주 극소수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조금 힘을 내주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고려 중이다. 이 얘기 나왔습니다. 저는 정경 본부장께서 아직 정점이 아니다. 요 말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네,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는데요. 네. 3단계 격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2주 평균 지역 발생 1일 확진자 수가 100명에서 200명 이상이면서 1일 확진자가 전날에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했을 때가 기준인데요. 이때도 의료 역량이나 사회 경제적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3단계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필수적인 사회 경제 활동 외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필수적인 그 외에는 모든 걸 금지한다? 네, 10인 이상 집회 모임이 금지되고요. 고위험 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이거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조치인데요. 경제적 타격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사회경제적 타격 심한 만큼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대한감염학회 등 10개 유관학회가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역부족이고 3단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수도권 감염 확산을 이번 주 내에 막지 못하면 3단계 거리두기 격상도 불가피하다고 말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네.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이 최대 위기입니다. 지금 잘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3단계로 격상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십시오. 긴장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마스크를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죠? 네, 서울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발효됐는데요. 현재는 계도 기간이고요. 10월 13일부터는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13일까지는요. 계도 기간. 네, 서울시는 음식물 섭취 같이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는요. 실내와 공연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잘 착용해야 됩니까? 네, 12개 업종 이거는 다른 내용이고요. 네. 학원, 오락실,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 워터파크 이런 데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네, 지금까지도 써왔는데요. 지금까지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린 12개 업종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내용이 강화되는데요. 앞으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2주 동안의 집합 금지 명령이 시행됩니다. 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인데요. 그동안은 위반을 적발해도 행정 지도나 계도에 그칠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 처벌을 강화한 겁니다. 뭐 벌금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네, 위반 정도에 따라서 즉시 고발되거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이제 뭐 시위, 집회 이런 것도 좀 못하겠죠? 네, 그럴 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카페에 갔다 왔는데요. 카페 안에서도 마스크 쓰고 있는 분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대단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외신에서도 주목하는 거고요.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2차 대유행 굉장히 심각합니다. 300명, 400명대로 묶던 그 영국, 스페인, 독일에서도 지금 1000명, 4000명, 5000명 이렇게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0명, 300명대인데요. 지금 잘 막으면 3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코로나 우등생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랑제일교회에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계속 내네요. 네네. 어제 그 입장부터 말씀드리면요. 어저께 사랑제일교회 측이 그 코로나19 방역 지휘부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고 참. 네, 대상은 중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또 중대본 1차장인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입니다. 검찰에 고발하겠다고요? 오늘은 뭐라고 했어요? 네, 오늘은 네. 추가적으로 자신들만 확진자가 아닌 접촉자를 중심으로 엄격한 검사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외교부와 민주노총과의 차별을 주장했습니다. 자신들한테 엄격하게 검사했으면 빨리 확진자를 찾아서 검사하고 이렇게 치료해주겠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도 또 비난했어요? 네, 외교부 직원하고 8.15 당시에 그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가 확진된 걸 두고 하는 말인데요. 네.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한국교회를 대신해 이와 같은 나치 파시즘 공산당 정부는 절대 대한민국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목표로 끝까지 문정부의 코로나 대국민 사기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나치가 나오고 파시즘이 나오고 공산당이라고요? 네, 극단적인 말투가 누군가를 연상하게 하는데요. 네. 정광훈 목사도 오늘 한 인터넷 방송에 등장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들이 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교회를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뉴스를 꼭 전해야 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좀 아무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좀 자제가 안 되는 바니까 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수해 피해가 굉장했습니다. 이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데요. 복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어요. 네. 8호 태풍 바비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시속 13km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일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북상해서 수요일 제주도 서쪽 지나서 목요일 황해도에 상륙해서 내륙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반도 내륙을 지나간다는 겁니까? 네, 제주도와 가장 가까워지는 때는 수요일 오후고요. 서울에 근접할 때는 목요일 오전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5일 밤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또 비 많이 오겠네요. 네, 비도 많이 오는데 무엇보다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요. 그래서 태풍 강도가 강이나 매우 강 등으로 바람 때문에 그 나무가 뽑히고 큰 철탑이 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수해 복구도 끝나지 않은 지역에 추가 피해 예상되니까요. 기상정보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비도 비지만 바람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농작물도 바람이 훨씬 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좀 각별히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범위를 두고 계속 의견이 엇갈리네요. 네, 21일이었죠. 민주당 지도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 오늘 띄웠는데요. 네. 여권에서 지급 범위 놓고 의견 갈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또 양향자 최고위원 후보자 등이 선별 지급을 주장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서른 최고위원 등은 지난 1차 때 마찬가지로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은요? 미래통합당 역시 그 저소득 측에 우선 지급하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인데요. 차등 지급이요? 네네. 오늘 보도에 따르면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긴급 생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민주당 당권
그러니까 대표 후보들한테 다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어떻게 줄 건지 기대해 주시고요. 의료계 파업 이거 걱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 또 태풍 온다고 해서 걱정인데 저는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의료계가 파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정부하고 대화를 이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잘 안 됐다면서요? 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1일 그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3일 모든 연차의 전공의들이 업무에서 손을 뗐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들이요? 네네. 거길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파업 중이고요. 네. 복귀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파업입니다. 오늘부터는 전임의가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전임이면 이제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요. 대학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으로 진료를 보는 그런 분들입니다. 네,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같은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업무는 유지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의료 공백은 당연히 예상되고요. 26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도 있습니다. 여기 동네 의사들 다 포함되는 것 같고요. 또 예비 의사들도 국가 의사 시험 거부로 의사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코로나19가 전국에서 재확산 중이라서 의료 대란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네. 의대 정원, 증원 등 그 정부 정책에 반발해서 진행 중입니다. 주말 동안에 여러 사례 좀 들리고 있는데요. 파업 이후에 암 수술을 연기하거나 응급실 환자를 돌려보내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가 그 의사들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어제는 전공의들하고 마주 앉았었고요. 네, 어저께 그 면담 나눈 뒤에 코로나19 관련 진료에는 참여한다는 합의를 이뤘는데요. 오늘 추가 파업이 이어지면서 네, 좀 기류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면담 진행 중인데요.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같이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정책 추진을 보류하고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의협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해결될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 생명 담보로 하는 집단 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면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서울대병원 전임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서울대가 앞장섰는데 서울대병원이 사실 서울대병원에서 황우석 교수 파동 나왔을 때, 그리고 재벌들 허위 진단서 발급했을 때, 그리고 백남기 농민 의료사고 났을 때, 그때 의사들이 한 번이라도 각성하자고 자성하자고 들고 일어났나 이런 생각해봅니다. 지금 진짜 국민들의 생명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지금 파업에 나선 거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이 굉장히 위기에 빠졌을 때를 대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권리당원과 재외국민 대의원 온라인 투표 실시되고요. 26일부터 이틀간은 전국 대의원 온라인 투표, 또 28일 전당대회 의장 선출, 또 29일에는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 이어집니다. 후보들은 내일 KBS가 주관하는 방송 토론회에 참여해서 선거운동 펼칠 예정인데요. 아니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어떻게 참여해요?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 중이죠. 예. 세 후보 모두 SNS로 선거운동 진행 중인데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되는 전당대회 행사 역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 잠시 후에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 모셔서 저희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알려진 야권 운동가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의식불명에 빠졌어요. 네, 지난 20일 항공편으로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이동하던 중 기내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는데요. 그 출발 전에 공항에서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나발리 측 알렉사이 나발리라는 사람인데요. 나발리 측은 독극물에 중독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발리가 탑승한 항공기는 시베리아 옴스크에 비상 착륙했고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여기에 독일 시민단체가 개입해서 나발리를 독일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의료용 항공기를 보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 상태가 불안정하다면서 이송을 거부했는데요. 독일 의료진이 이송 가능하다는 소견을 내자 허락했습니다. 나발리 측은 의료진이 이송을 거부한 게 체내에서 독극물을 추적할 수 없을 때까지 시간을 끌었던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나발리는요, 푸틴 정권을 비판하고 주류 세력의 부패를 폭로해 왔는데요. 2018년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다가 못했습니다. 네, 못했어요. 네, 3년 전에도 푸틴 대통령 지지자로부터 화학염료 공격을 받아서 한쪽 눈 시력 대부분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 감옥에서도 독성 화학 물질에 노출돼서 알러지 반응 일으키기도 했고요. 무섭죠. 러시아 반체제 인사가 유럽에서 있다가 갑자기 돌연사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원자력 물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독재 국가는 이렇습니다. 무섭습니다. 주스 임지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756님이 방금 24번 버스 탔는데 주진우 기자님 목소리 나와요. 반가워해서 문자 보냅니다. 구미에서는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데 구미 제가 취재 많이 갔어요. 구미에서 저 좋아하는 분들 많습니다. 6897님 자녀 3명 모두 이번 주 계약 못하고 온라인으로 계약했어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인데 어리석은 어른들 때문에 미안해집니다. 그러게요. 어른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그다음에 뛰어놀지도 못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어른들이 조금 더 자중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JR유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안 그래도 힘드신데 3단계 가면 방하라는 소리죠. 우리 열심히 방콕해서 3단계 안 가도 되게 노력해봐요. 꼭 그래 보아요. 유유님 우리의 시민의식은 3단계 하지 않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세영님은 또 다른 의견이세요. 3단계 올려라. 바캉스 가서 실컷 풀어져서 정상으로 안 돌아오더라. 락다운 걸어서 정부가 통제해야 돼. 말을 안 들으니 강제해야 돼.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뭐 누가 옳고 누가 그르지 않습니다. 다 조심해야 되는 마음이죠. 우리 주진우 라이브 청취자들은 또 문학소녀들이어가지고요. 코로나 삼행시 또 이어갑니다. 6068님 코로 입으로 숨쉬기 참 힘드시죠. 그래도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꼭 합시다. 나의 건강 남의 건강 우리 모두의 건강 실천이 예방이고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단디 쓰고 땡깁시다. 이야,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전부터 진행된 작업으로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강원권이 지금도 혼잡한데요. 진부 부근 2차로의 작업 때문에 1km 구간 정체가 살펴지고 세발 부근 2차로에서는 교량 점검 작업을 하고 있어서 뒤로 5km가 넘는 구간에서 정체가 극심합니다. 횡성 휴게소 부근에서 미리 국도로 우회 이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정체는 수도권 상습 정체 구간인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부곡에서 동군포, 또 월곡 분기점 부근으로 이어지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 보은에서 탐부터널 사이 2차로도 작업으로 막혀 있어서 3km 구간 여파를 받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바랑에서 화성 휴게소 사이로 10km 정체가 길게 자리를 잡았고요. 매송 일대와 조남 분기점 진출로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사이가 더딥니다. 서울시내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 서 있는 고장난 차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코로나19 아직 정점은 아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이 말을 하면서 세 가지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첫째는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둘째는 깜깜이 환자가 너무 많다. 마지막으로는 중증, 위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병상 확보가 시급하다. 코로나를 잡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주일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고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은 뭘까요? 전문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임승관 경기도 안성의료원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에 대유행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걱정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찌 해야 됩니까? 네. 다들 이제 위기인식들이 언급되기 시작했고, 좀 설마 하다가 이제 좀 뭔가 닥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불안감이 사회에 좀 감도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늘 강조하지만 불안해서는 안 되지만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지만 어떤 위기가 되게 임박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이고 철저한 대비, 아주 빠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지난 2월에 900명을 넘었을 때 신천지발 유행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는데 선생님, 네. 솔직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전체 발생 규모만 보자면 그보다 빠르지 않거나 그보다 숫자가 많지 않을 수 있겠지만요. 지난 2월 말 신천지 대구를 중심으로 한 신천지 교회발 어떤 클러스터와 지금 8월 중순 사랑제일교회로 대변되는 이 서울 경기 클러스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중요한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연령입니다. 예. 대구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여기는 주로 젊은 그때 젊은 사람들 많았죠. 특히 예. 20대 여성들이요. 네. 이런 경우이고 지금 어떻습니까? 광화문 집회라도 연결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듯 대체로 60대 70대 어르신들이시거든요. 네. 그 얘기는 결국은 그만큼 건강과 생명의 위협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또 약간 차갑게 얘기하면 중환자 병상의 빠른 소모라는 어떤 현상으로도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대구 유행은 대구 지역의 유행이었습니다. 네. 즉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니는 신도들은 대구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사랑제일교회를 다니는 신도들은 서울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이 대체로 아닙니다. 서울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각곳에서 연간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8월 15일 무렵에 어떤 집회라든지 이거 연관돼서 숙식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 유행이 전국으로 퍼지는데 그것도 고령자 중심으로 퍼질 수 있다는 어떤 메시지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중증 환자가 많을 거고요. 치명률도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네요. 네, 저희가 사망 얘기를 하는 게 방송에서 적절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현실입니다. 병상 확보 이게 계속 걱정이 되는데요. 병상 가동률이 94%로 치솟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100% 병상 가동률이 100%를 넘어가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경기도 자료만 갖고 말씀드리면 예. 8월 17일부터 최근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에 640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아, 예. 이게 그보다 일주일 전 대비 거의 2배입니다. 한 190% 정도 되는 수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주에는 33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번엔 640명이 나온 거죠.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의료원들의 주로 공공병원들인데요. 공공병원들의 병상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의료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 수 있는데 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90% 정도 나오면 정말 잘 나오는 겁니다. 예. 경영적으로. 예. 왜냐하면 남녀 구분도 있고 다인실 문제도 있고 등등이 있기 때문인데. 다 찼다 이거죠. 거의 그렇죠. 다. 예. 경기도에서 94.3%라고 말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다 찼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고 예. 지금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의료기관의 병상은 다음날 퇴원 자리만 나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내일 퇴원 자리가 30명 정도 나온다는 것을 오후에 점검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중에 한 10명 정도는 내일이 되었을 때 30자리 중에 10자리 정도는 세이브해 둡니다. 예. 왜냐하면 생활치료센터에서 받아야 되는 환자가 있기 때문이고요. 네. 또 10자리 정도는 역시 아껴둡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보내면서 빨리 처리해야 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이고요. 고열이 난다거나 기력을 잃었다거나 하는 사람들이요. 나머지 10자리는 어제 혹은 그저께 좀 밀려있는 사람들을 좀 처리하는데 대기자들한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루 확보해서 하루 쓰는 당연히 대기자가 계속 누적되죠. 심각하네요. 네, 심각합니다. 조금 안심이 될 만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전체 확진자가 300명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조금 좀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수치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를 비교하는 건
이런 역학, 의과학 쪽에서는, 이 통계학 쪽에서는 사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추세를 봐야 됩니다. 추세를. 그래서 이런 하루하루 일 단위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5일 추세선, 7일 추세선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뭐 주식하시는 분들 흔히 아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좀 추세를 봐야 되는데 추세가 꺾인다는 어떤 징후는 아직까지 포착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더불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주일 전 자료를 봐야 됩니다. 일주일 전 자료에 경론 모르는 환자들이 그 다음 주에 유행 확산을 얘기합니다. 경기도 자료만 갖고 얘기하자면 지난주에 경론 모르는 환자의 비율이 13% 정도 됐습니다. 그 640명 중에. 네. 그 전주는 5%였거든요. 아, 예. 그렇다면 다음 주가 예상되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불행히도 안타깝게도 다음 주에 이보다 더 많은 확진자의 숫자를 저희가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뭐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은 그게 아니라 이건데요. 우리의 대응이죠. 인간의 대응.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가 나름의 방법들을 했고 있는데 지난 15일 연휴 시즌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이 묶이는 수도권 공동 대응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고 그런 거버넌스, 중앙정부로부터 3개 시도가 같이 일하고 있는 이런 거버넌스 같은 것들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어떤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네. 기대할 부분이 있는데 솔직하게 그러면 아무튼 앞으로 일주일, 그 다음 주 일주일도 굉장히 좀 어두운 뉴스를 볼 수밖에 없네요.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다 이겨내 왔지 않습니까? 네. 대구 경북의 그 어려운 일들도 이겨냈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연대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요. 응급 환자나 중증 환자들이에요. 코로나 확진자 말고 일반 환자들도 네. 치료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의료계 파업도 있고요 해서요. 네. 그거를 어떤 그런 영문 용어로는 콜레터럴 데미지, 부가적인 어떤 손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초과 사망률, 지역별 초과 사망률이 대구 경북 지역에 3월달에 많았다, 이런 통계랑 학술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이고,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죠. 따라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 확산이 수도권에서 2차 유행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선 정말 저희가 이렇게 어떤 정쟁적인 부분들이 있다거나 혹은 어떤 집단의 이해관계 같은 것들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정말 통 크게 정말 대승적으로 내려놓고 마음을 합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 긴급 대책회의를 상급 병원장들하고 했나 본데 저기 선생님도 가셨죠? 네, 제가 개최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거고요. 아, 그래요?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네, 결국은 피라미드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피라미드 3단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2단입니다. 공공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반 병동과 격리음악 격리 일반 병동과 보통 대학병원, 민간이 많은 대학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환자실, 이 2단으로 운영을 하죠. 소강상들 때는. 네. 이게 어떤 진료의 중증도 이런 개념에 따라서요. 근데 지금은 생활치료센터는 3단을 아주 급격하게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피라미드가 이게 되고 생활치료센터를 이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 이제 맡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도 전 들은 것 같은데 네. 아주 빠르게 수도권에서도 지난 일주일 사이에 한 5개소 정도가 추가로 오픈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일입니다. 과거에 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네. 문제는요. 이게 또 대구의 성공담입니다. 대구 경북 유행의 3월 성공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생하는 인구 분포가 다릅니다. 이번 유행에. 예. 따라서 생활치료센터만을 급격하게 확장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고요. 정말 이런 유사병원이 아니라 진짜 병원에 진짜 병동, 진짜 병실이 필요합니다. 근데 경기도의료원, 성남시의료원 같은 도내의 공공병원은 이제 거의 100% 이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인력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제 민간기관들이 도와줘야 되는 시점이고 그런 것들을 간곡히 요청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가 마련됐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의료 지원단하고 이렇게 합체한다, 이렇게 협력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군요. 네, 그 부분은 조금 결이 다른데 맥락은 같으나 약간의 토픽은 다른 건데요. 그렇게 민간 의료기관, 대학병원급이건 아니면 일반적인 종합병원급이건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제 뭐 30병상, 50병상, 뭐 일반 병동이라든지 아니면 3개, 5개 중환자 병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도와달라라는 게 하나의 맥락이라면 나머지 하나의 맥락은 아까 제가 경기도의료원 성남시의료원의 인력들, 특히 간호사 인력들이 엄청난 소진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공공병원에 병상이 다 찼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안성병원도 한 250병상 정도가 운영 가능한 병원인데 현재 한 130병상 정도를 코로나 환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이건 시설 문제도 있지만 장비 문제도 있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인력입니다. 네. 간호사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경기도 긴급 의료지원단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띄우고 홍보하면서 개인들도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개인들도 지원을 해주시면 어떤 중대본 지침에 맞는 보상을 제공하면서 저희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국가 같이 도와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 급하시고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신가 봐요. 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항상 시간이 부족했던 기억이 나서. 네.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하고 이렇게 의료 협업이 필요할 정도로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단체 행동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파업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요? 네. 저 개인을 생각한다면 저는 의사이기도 하고 그것도 아주 한 2년 전까지는 민간 대학병원의 교수를 일했던 의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공공 분야에서 공공병원을 경영하기도 하면서 병원장이죠. 네, 지자체의 감염병 정책을 좀 조력하고 있기도 한데 저한테는 이 두 가지 특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 사회는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양측이 다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공공의료의 재설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확충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보다 세밀한 방법론이 필요하다라는 의료계의 어떤 주장에도 공감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풀 수 없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협상이라는 것, 협의라는 것 양보할 때 생기지 않습니까? 네. 각자가 정부나 이런 진영과 이 반대의 의사협회가 서로 양보할 카드들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어제 총리께서 보여주신 그런 태도들이나 어떤 모습들이 사실 한 시민의 입장에서 그보다 진정성 있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지라고 생각해요. 크레인에 올라가고 타워에 올라가도 일반 노동자들의 투쟁을 할 때 말단 공무원 한 명 만나기 어려운 것인데 저 대한연구협회 선생님들이 대화를 요청했을 때 한 나라의 총리가 2시간 넘게 대화를 해주잖아요. 전공이더라고요. 그럼 이보다 진정성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부디 우리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혹은 저희 동료 의사 선생님들이 좀 이런 진정성을 좀 믿어주시고 대화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정부에서는 유보하겠다고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의사협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고집을 꺾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역사가 있겠죠. 그런 정부의 약속을 다 믿기 어려웠던 역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역사들을 과거들을 갖고 지금 오늘을 대한다면 좀 바른 태도 혹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들은 좀 안정화됐을 때 다시 논의하고 혹은 때로 다시 투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되는데 사실 개인의 시민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믿을 곳이 두 군데 아닙니까? 정부와 의료계. 이 두 곳을 믿어야 되는데 그 두 영역이, 두 섹터가 힘을 합치는 모습을 이른 시일 내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매우 불안하겠죠. 불안해 죽겠어요. 네,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네. 그런데요, 선생님 솔직하게 또 말하죠. 오늘 솔직하게 계속 물어봅니다. 3단계 늘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왜 격상을 망설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거는 격상 자체의 이슈라기보다는요, 위기소통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즉 방역 이슈가 아니라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슈라고 생각해요. 지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은경 본부장이나 혹은 보건복지부의 많은 관료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겠지만 그것들을 그 멘션만에 나가서는 원하는 효과가 안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즉, 예. 그 언급이 갖고 오는 부작용을 고려하는 거죠. 예. 지금까지 그런 논의들이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 때 입을 수 있는 사회의 데미지, 사회 영향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했고, 저희가 가끔 방송에서 말했던 수용 가능한 위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담론들이 아직 충분치 않으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정효과보다는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 머무르든 3단계로 가든 간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자율적인 실천이 더 중요하고요. 대구를 생각해보면 3월 대구 생각하면 그때 뭐가 이런 게 있어서 2단계니 3단계니 이런 체계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리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그걸 인식하면, 그리고 그 원리를 이해하면 정부가 딱딱딱딱 룰을 정해주지 않아도 시민들이 시민의 힘으로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도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먼저 말씀하셨는데 간호 인력에 대한 지원 절실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미 한계 다다른 거 아니냐, 일선 의료진 상황 굉장히 심각하다, 걱정입니다. 네. 우리가 의료인들에게 대해서 덕분에 챌린지라는 그런 고마운, 그런 사회적 존중의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유효하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보통 방송할 때도요, 이렇게 의사를 섭외하시잖아요. 네. 그쵸? 항상 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방송 프로그램, TV도 그렇고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5배, 10배 고생해왔습니다. 묵묵하게. 그래서, 분명히 조명되고 감사의 표현을 집중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많은 보도들이 얘기하고 있듯, 많은 좋은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듯, 덕분에 고마워로 되지 않습니다.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원은 아마, 무슨 위험수당 같은 보상만이 아닐 겁니다. 그 지원은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믿어줄게, 우리가 지켜줄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같이 그 선에 서줄게라는, 정부, 그 다음에 시민들의 그런, 메시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글쎄요. 저희가 이번 유행들을 잘 겪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잘 겪어낼 것입니다. 예.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더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험을 믿고 하는 과신이나 오류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K방역 좀 장밋빛 수사들이 있었잖아요. 샴페인 좀 일찍 터트린 분위기도 없지 않았는데, 우리가 성공했던 방법이, 이번에도, 즉 3월에 성공했던 방법이 이번에도 성공 가능한지. 네. 아까 생활치료센터 얘기도 드렸고요. 접촉자 조사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0명 발생할 때랑 500명 발생할 때 역학조사 방법이 같을 수 있겠는지, 같은 효과가 나타날 건지. 그래서 다른 과목을 시험 보는 일이 같은 겁니다. 수학을 잘 해냈는데요. 이번에는 과학 과목을 시험 보는 것 같은 일이겠죠. 따라서 과거의 경험에만 기대서는 곤란하고, 집단지성, 그다음에 통찰,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의 의기소통과 민주주의,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너무 많이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아니요.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생 많으셨는데 더 고생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임승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먼저 알리겠습니다. 지난주 주스 코너에서요, 제가 정광훈 목사하고 한기총 얘기를 하다가 최성규 전 인천 여의도 손복음교회 목사에 이어서 한기총 회장을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이어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성규 목사 측에서 좀 정정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최성규 목사는 한기총 11대 회장이고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23대 4대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성규 목사가 하다가 정광훈 목사가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최성규 목사 있었고, 정광훈 목사 이전에는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한기총 회장을 했죠. 그러니까 최성규 목사에서 정광훈 목사로 이어진 거는 아닙니다. 서울대 서서문학과 대학원생 인건비 수년간 빼돌려. KBS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서서문학과, 그러니까 스페인어 일부 교수들이 1억 원 이상의 인건비를 대학원생들한테 대학원생 통장으로 받아요. 그 돈을 가지고 학과 운영에 쓰고, 그리고 4천만 원은요 교수 개인 명의로 서울대에 발전기부금을 기부했답니다. 장학금 줬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얘기했는데 교수들은 뭐라고 하냐면 오래된 관행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대 서서문학과 교수 한 분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져서 같은 징계를 받을 뻔했는데 징계 대상에서는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관행이었다고요. 떳떳하면 왜 교수님들 대학원생 통장으로 돈을 받아요? 떳떳하시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본인도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돌려받은 거 아닙니까? 관행이라니요. 교수님, 좀 이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국정원 인혁당 배당 과다 지급분 환수 강행 표명.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제목부터 어렵죠. 그런데 우리 주진우 라이브에서 몇 번째 지금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어서 피해자들이 국가한테 너무 큰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국가 상대 소송을 통해서도 배상금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1심과 2심에서 돈을 받기로 해서 돈을 줬는데 대법원이 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면서 피해자들이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 돈을 토해내야 되는데 못 내놨습니다. 그러자 국정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산 압류, 경매 처분을 시도하고 배상금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섰죠. 이 문제가 나왔는데 국가 피해자들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었고요. 박지원 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에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너무한 것 같다, 배상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국가정보원에서 이게 환수를 포기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강경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참 쉽지 않죠. 참 역사의 진보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동물 시국 선언하다. 인간들아 동정이 아닌 공정을 바란다. 프레시한 기사인데요. 오늘 나는 박쥐다.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니파 바이러스 때는 110만 마리의 돼지가 사살되었다. 사스 때는 사양 고양이를 끓는 물에 던졌고 코로나 때는 밍크와 천상갑을 죽였다. 인간은 죽을 힘을 다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인 힘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물권 운동가 예술가들이 모여서 동물의 경고를 전하면서 한 퍼포먼스였는데요. 이렇게 탈성장, 탈육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간과 동물 모두 공멸한다는 의미의 퍼포먼스였어요. 당신들이 우리 피난처까지 쫓아와서 숲을 불태우고 약탈하다가 바이러스에 걸렸다. 당신들 인간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잃어갈 것이다. 이 메시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하면서 박쥐를 미워했는데 박쥐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영국 해변 감동의 인간 사슬. 20명 손잡고 물 빠진 사람 구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20일 있었던 기사입니다. 영국 더들도 해변에서 수영하던 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대고 있는데 파도가 워낙 세서 금방이라도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 20명이 손에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센 파도를 뚫고 서로에게 의지한 채 앞으로 나아가서 이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구조 방법이에요. 이렇게 구조하다가 더 많은 인명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사람이 사람의 손을 잡고 연대로 사람을 구해내는 모습, 우리가 지금 서로에게 기대하고 서로를 구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 따뜻하고 뭉클해서 저희가 주필에서 꼽아봤습니다. 제임스 블런트의 Heart to Heart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6820님이 코로나로도 삼행시입니다.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가을엔 로맨스를 마음껏 즐기고 나의 딸, 친구의 딸 모두 결혼 좀 하게 합시다.